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남자 최연소 수석교사 손경모입니다. 이천경찰서는 사람이 억울해서 자살을 할 만큼 힘든 사람에게 또다시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가? 이천경찰서는 권력의 하수인인가? 내가 고소한 사건은 석 달, 넉 달 걸리는 것이 이천시 의원이 하면 어떻게 20일 만에 전격 기소를 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천경찰서는 폭력과 협박을 옹호하는 것인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폭행했던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용서해 주었더니 그 이후에 학교에 찾아가겠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협박을 통하여 다시 고소를 했더니 폭행과 상해에 대한 것은 죄를 묻지 않고 오직 협박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과연 이천경찰서에 합당한 처사인가? 만약 그것이 법이라면 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천경찰서는 폭력과 협박을 옹호합니까? 나에게 황모 씨에게 땅 600평을 주지 않으면 눈가를 뽑아버리겠다, 누나를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증인들도 동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천경찰서는 소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질신문하고 난 이후에 이천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나를 협박한 사람은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천 출신이라 이천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천경찰서는 과연 지역사회 아는 지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수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보다 이천경찰서가 수사에서 알아낸 것이 훨씬 더 적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10년에 직권 폐업된 사업장을 지금까지 운영하며 저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그리고 3억 2천만 원에 대하여 편취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천 사람인 제가 고소했다고 2천 사람이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묵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2010년에 폐업된 사업장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기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사기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한 불법 때문에 제 집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산지 전용의 불법의 죄를 묻고 그 죄의 대가로 벌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를 포크레인 기사에게 돈을 500만 원 주고 네가 했다고 시인해라 해서 그 사람이 시인했는데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시킨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이천경찰서의 올바른 수사입니까?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천시 모 의원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 아버지 시의원은 아들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원래 부동산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연리 5%를 주겠는데 저를 협박해서 연리 25%를 하는 약정서를 쓰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리 25% 약정서 쓰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징후 진단서를 내보이니까 제가 죽으면 그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물론 공정이라든지 부동산에 다 건조단을 해놨기 때문에 못 돌려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죽어버리면 돌려받기 힘들까봐
저의 집사람에게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연 25%. 제가 머뭇거리자 제가 현직 다산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자, 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 학교에서 망신을 주겠다. 나도 신용불량자라. 나도 월급에 차압 들어온다. 너도 월급에 차압 한번 들어와 볼래? 이런 뉘앙스를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용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차용증을 이용해서 저에게 연리 25%, 이제는 법정이자 24%니까 그 이후에는 24%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도 모르고 저나 집사람에게 차용 돈을 3억 빌려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만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에 돈을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까 이제 변호사가 말을 바꾸더군요. 자, 원래는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금은 이미 제 땅을 담보로 해서 훨씬 전에 그보다 더 많은 돈 3억을 주고 3억 6천만 원을 가져가고 그걸로 이렇게 변제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 더 내라고 하는 차용증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이 과연 이천시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보통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의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이천시 의회의 의원이 할 행동입니까? 2018년에 다산고등학교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 저도 잠깐 등장합니다. 저는 전임 교장 선생님에게 그 어떤 이유로도 뇌물을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KBS 9시 뉴스에 제가 마치 뇌물 준 것처럼 그렇게 허위 날조된 뉴스가 방영되고 그 다음날에도 방영돼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하고 그럴 때라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KBS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그 허위 사실인 걸 다 증명해서 그 뉴스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위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명도 다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그런데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프랜카드에 아버지는 시의원, 아들은 이천시 공무원, 이런 식으로 1인 시위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인 시위 좀 한다고 이게 명예훼손이랍니다. 그것도 이천시 의원이 이천경찰서에 고소하니까 전격적으로 20일 만에 저를 기소 의견으로 여주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더군요. 저는 많은 고소를 해봤는데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이래요. 제가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이 1인 시위를 그 사람이 명예훼손 하기 전에. 저도 명예훼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와 이거는 명예훼손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명예훼손 자체로 고소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천경찰서는 웬일인지 가짜 사실로 가지고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도 명예훼손이 아닌데 나는 진짜 사실을 가지고 실명의 거론 없이 1인 시위 조금 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과연 이천경찰서에 합당한 처사입니까? 이천경찰서는 저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자료를 가지고 제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남자 최연소 수석교사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매달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안 되고 저처럼 실명의 거론 없이 그냥 시의원 아들 공무원이라고 했지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전격적으로 20일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이천경찰서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남에게 네가 죄를 뒤집어 쓰라 그러면 아무 죄가 없고,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남이 한 죄도 제가 뒤집어 써야 되는,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천경찰서 앞에서 외칩니다. 이천경찰서는 저처럼 억울하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로 제가 합당한 수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남자 최연소 수석교사 손경모입니다.